사업가 우종민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강사답게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오늘은 단수 없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파이프라인이라는 실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송유관에 기름이 지나가는 걸 이제 기름을 훔쳐서 불을 누리기 원하는 악당 세력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핀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핀돌이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의 구멍을 뚫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제 잘 뚫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를 보면서 인간은 결국에 왜 이런 짓을, 위험한 짓을 하느냐, 결국 이제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더라. 파이프라인.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그 내용의 비용을 내고 보고, 이 배우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죠. 그들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림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조건이 필요한데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이 여러 가지 상하수도, 통신라인, 전기, 가스가 없으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화장실 또 내가 푸세식으로 퍼가지고 버려야 되죠. 쓰레기 또 분리수거 또 들고 다니면서 다 해야 되죠. 전기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풍력을 만들든지 태양열을 만들어야 되죠. 끊임없이 내 노동이 투입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가끔 섬에 혼자 사는 여성은 없습니다. 섬에 혼자 사는 남자는 있어도 여성은 없어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이런 걸 만드는 게 잘 익숙하니까 아마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이번에 두바이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막의 불모지에도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 아세요? 두바이는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두바이 아부다비를 가니까 우리 요번에 달러가 킹 달러이죠. 달러가 너무 강력하게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죠,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 가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쇼핑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점에 사는 게 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인천공항에 갔는데 우리 최현선 사장이 선글라스를 사왔어요. 비싼 글라스는 아니고 선글라스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금액을 계산하니까 딱 2,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2,000원이 싸, 인천공항이. 그래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몇만 원이 싸야 되는데 달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바이 가서 여행에 쇼핑의 즐거움 어디 있었냐? 까르푸에 갔어요. 한국에도 없는 까르푸를 갔네. 까르푸 앞에 가면 이 청새치 이렇게 철판으로 구조물이 있고 여기 아주 좋은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밑에 보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두바이에는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 초월한 거예요. 저 사막 위에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식물도 충분히 자랄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두바이는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수도는 있죠. 그게 없어요. 하수도 그게 없어요. 하수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비가 200mm 조금 더 오니까 그 나라는 비가 오면 다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일단 다 그냥 수도반대요. 그런 나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있어야 이 도시도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고 있죠. 지금 얘들 때문에 전 세계가 좀 힘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의 기준은 내가 마음대로 들고 가서 외국 가서 한국에 이 신사임당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결국 얘를 바꿔야 되니까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폭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어려움에 계속 처하게 된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나는 어느 기업에
어느 제품에 빨대 꼽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신쟁이잖아요. 통신을 92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삐삐 세대 아시잖아요. 삐삐, 시티폰 이런 거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뭐 하냐면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거예요. 소비자 한 사람한테 뭐 편리함을 주는 대신 매달 요금을 받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쓸 수 없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금리가,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금리가 항상 저렴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비싸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쪽 관련된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은 충격이 좀 덜한데 내년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안이 오늘 여러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7%까지 올라오고 이게 지금 계속 8%, 9%까지 올라오고 이걸 처음에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돈이 최근에 2, 3년 안에 너무 엄청나게 많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금리를 인상시켜서 돈을 흡수하고 소각을 해야 이제 정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하고 임금 총액을 보면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0.7%.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직장 생활에서는 내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 때문에 여러분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발작도 여러 가지를 발작을 하는데 국채가 발작을 하고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아주 안정적인 겁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산을 이제 국채라고 볼 수 있는데 국채는 이렇게 심하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게 4.3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는 순간 빚쟁이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개인적으로 두바이 가서 그 만수르부터 이렇게 천수르, 백수르 다음에 혹시 여러분 백수르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 억수로? 아니 만수르 위에 억수르고 백수르 밑에 또 있어요. 여러 수르들이 있거든요. 십수르가 있어요. 십수르. 돈의 단위를 생각해보죠. 십수르 밑에 뭐가 있어요? 일수르, 쩐수르가 있는 거예요. 쩐수르. 여기 계신 분들은 백수르로 갈 걸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쩐수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세상 경영에서 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도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가 핵심인데 얘들이 하는 짓을 보니 자동차가 이 노조가 너무 강성이잖아요. 퇴직했는데도 평생 차를 또 할인해서 평생 30%의 DC 해주려고 또 요구하는 이게 극악무도한 세력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0%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 가장 비싼 세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가장 나쁜 세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더 부자 되죠. 왜 그러냐면 부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돈이 어떤 상황에서 불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산은 계속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너무나 지금 빠른 속도로 동구나 영도구 쪽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비율이 높아지니까 구를 합쳐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또 다른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요. 닉네임은 노인과 바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노인과.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노인과 바다 플러스 뭐가 있느냐? 빈 아파트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비율적으로는 거의 20% 정도 65세 인구가 늘어나 있어요. 전 우리 광역 도시 중에 가장
비율로는 높아요. 그런데 다른 연령대의 인구도 많죠. 뭐 기회는 있을 겁니다만 향후에 내가 파이프라인이라는 내가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걸 만들지 않으면 내가 혹시 낚시해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낚시해서. 노인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14만 원 정도 하는데 노인들은 4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걸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각성시킬 거냐. 그래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죠. 매매가가 떨어지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택연금 만들어라고 국가에서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국가가 이미 노인에 대한 그거를 포기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그냥 또 그걸 가입해서 나쁘진 않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구는 줄어들고 애는 작게 태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성화될 이유가 없죠. 그냥 주거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산은 이 센텀 마린시티 요 해운대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여기 다 모여 있을 거고요. 동래구 정도. 저기 명지 쪽에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강남 반경 한 10km 이내 정도 좀 살아 있을 거고 나머지는 아마 도시에 다니다 보면 로봇들이 일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거라는 건 뭐 지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에서 중에 4가지 구조를 보면 ES 부분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은 안전하고 편한 걸 추구합니다. 안전하고 편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좋은 대기업 가서 꿀보직을 받아서 눌러날라 하는 사람 극소수를 빼고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은 자기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는 부분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월급이라는 거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거라는 거 아시죠? 여기는 BI 분야는 내가 좀 불편해도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한 번에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식견도 키워야 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간을 기다려서 만들어야 돼요. 결국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 된다고 다 되느냐? 요즘 건물주 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설사 되더라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건물을 올리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원래 예산했던 것보다 30-40% 예산금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걸 빚을 지고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하지만 그나마 ES보다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낫습니다. 이유는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돈은 작습니다. 근데 BI 분야는 사람은 적은 대신 돈은 여기 다 있는 거죠. 자본가들이 더 많은 거죠. 그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ES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 BI 분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뭘 해서 갈 수 있느냐. 내가 창업을 해도 벤처 기업을 해서 대박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 아주 극소수 애들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우리의 평범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의 케이스를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인건비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 업종별로 봤을 때 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10% 정도가 인건비 비중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는 부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시설비라든지 주주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최근에 카 시리즈가 있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이런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회사에서 그 이자 비용을 대신 이렇게 갚아주는 거 아마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감당하기는 어려운 분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소비를 어떻게 했느냐?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형태로서 내가 소비자가 60%의 마진을 부담해가면서 소비를 해왔어요. 하다가 대형 할인마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까르푸도 집에 가고 또 외국 회사 중에 간 회사가 어디 있어요? 월마트도 갔잖아요.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왜 한국이 안 돼? 한국은 독특하게 모든 게 다 돼 있어야 돼요. 허접하면 가기 싫어해. 그러니까 한국은 대형 할인마트가 거의 마치 백화점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두바이 가도 허접해. 우리 가신 분들 진짜 한국보다 까르푸가 그 좀 아부다비에 그나마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수준의 30%밖에 안 돼요. 제 느낌에. 싸구려야 싸구려. 빈티가 그대로 나. 그냥 이 모든 디스플레이나 이 인테리어 자체가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홈쇼핑이 발달하게 되죠. 결국엔 고객은 계속 소비만 해왔습니다. 조금 싸게 사는 건 대형 할인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여기서 1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게 뭐 100조, 뭐 120조 정도 일어났어요. 내가 100조, 120조를 소비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포인트 조금 먹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리뷰 좀 작성하면 150원 주잖아요. 네이버, 카카오페이. 또 한 달 있다가 하니까 50원 주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해. 아, 나쁘진 않아요. 저도 한 번씩 해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격도 싸고 내가 직접 많이 알리면 내가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안 들어갑니다. 점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본이 뭐 우리가 클린 정도 했던 거, 그럼 매달 여러분이 한 25만 원, 26만 원 먹는 게 뭐 자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에 이런 관리비, 광고비, 샘플들 회사가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홍보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매출액의 35%를. 그러면 기존 500대 기업인 10%를 직원들한테 돌려줬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35%예요. 그럼 앞으로 산업을 일으키면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산업을 키우면 부가 35%가 재편성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이렇게 부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주주, 벤처기업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만들어놔서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만 잘 살기 때문에 외로운 성에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명 돌아가셨잖아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그 친구. 그죠? 젊은 나이에.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만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걸 부를 나눌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압박을 못 이기는 겁니다. 부는요, 많아지면 사회적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고 싶죠? 만약에 1000억을 가지면 여러분 압박이 어느 정도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 길을 못 걸어 다니세요. 위험해. 방탄차 타고 다니고 이래야 돼요. 외국에 왜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발달되고 사적으로 경찰들을 고용 가이드들을 많이 하느냐? 위험하다고 본인이 느껴요.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걸 다 이렇게 만수르거든. 아부다비는 좋은 게 자국민,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실제 본토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 외국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금이 5%만 내면 돼요, 사장님. 두바이는 무슨 짓을 해도 5%만 내면 끝. 여러분 법인세 우리는 많잖아요. 근데 5%만 내면 사업을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두바이는. 그러니까 외국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만수르들은 머리가 똑똑한 거지. 지가 그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 돈을 푸는 거예요. 10% 자국민한테는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돈을 풀어. 근데 우리는 어째요? 돈을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상속법상. 기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뭔가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한계를 지어놨다 보니까 기부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이 나라가. 너무 안타깝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다단계 판매업의 성장 추이는 2017년부터 쭉 오면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성장했고 회원 538만 명 중에 139만 명이 수당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회원 중에 약 26%가 수당을 발생해 소득을 발생해서 받게 해주는 산업군이 있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매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몰라서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여러 리더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뿌린 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분은 어떻게 봤냐? 자연의 법칙에 딱 맞다. 왜? 내 뿌린 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학연, 편의, 이 근래 보기 드문 사업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사업가들은 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이 지금 20억짜리 있는 거는 부채입니다. 대부분. 은행이 거의 절반 가지고 있고 매달 내가 그냥 달세 사느니 이자 내자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7%, 8%에 또 올라가니까 지금 MZ 세대들이 연거를 모아서 아파트 사는 애들이 지금 거의 미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걸.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거나 할 수 있죠. 이 1번과 2번은 돈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1번, 2번을. 능력도 안 되고 사거나 할 수도 없어요. 밑에 우리 스타벅스 장사 잘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스타벅스 여러분 하나 따는데 20억 들어가야 돼요. 20억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가장 자영업자가 힘든 게 뭐냐? 판매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거의 문을 닫는 거예요. 어제 제가 파트너랑 밥 먹으러 송정에 좀 유명한 우동집을 갔는데요. 그 앞에 딱 편말이 이렇게 써놔있어요.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 본점을 문을 닫고 별관에서 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거기가 조그만 그 우동집이라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니까 돗대기 시장이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게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병원도 요즘은 간호사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오면 또 빨리 나가기도 하고 노동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기존의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내가 활용을 하면 된다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생활을 책임질 만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이 회사는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94년에. 세상에 있었으면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게 경험이 축적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 2004년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오래돼요. 18년 됐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니까 내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없던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없던 기술을 왜 가지냐? 이 회사는 앞으로 인류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거다. 발생하는 이 문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다. 그럼 뭘로 해결할 건데? 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나스닥에 상장돼서 무차입 부채가 제로예요. 99년 나스닥 상장돼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 사기도 힘들어요. 양이 많지 않아요. 거래량이. 왜냐하면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주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미국에 2005년 6월에 이 비즈니스 위크지에 6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기하는 건 괜찮은데요. 한국은 5천만 명의 거기 인구에서 유기한 거랑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달라요, 수준이. 미국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차 타고 계속 직진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끝도 없이. 계속 직진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지 서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졸림이 너무 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가 너무 좋아. 켜놓고 자면 돼. 계속 직진이니까. 한국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유기를 했고요. 그리고 포버스지에는 2006년에는 이 탑 랭크 안에 들었다는 거, 우수 10위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최초로 찾아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신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물질인데 이게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예요. 근데다가 복제가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회사들은 복제가 되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좋다고 열심히 먹어본들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메나텍 제품은 드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볼 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신뢰가 있지만 글로 된 게 더 신뢰를 줍니다. 컨설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보고서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실제 해보고 정리를 하는 것처럼 이 회사는 2004년에 이제 특허를 됐고요. 원천 가지고 있던 미국은 2005년에 특허를 줬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죠. 미국 먼저 특허를 왜 안 받고 한국이 됐을까? 한국은 그 당시 식약청이나 이 특허청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학문적인 해석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냥 준 것 같아요. 한 5년 만에. 근데 미국은 해석 능력이 뛰어나니까 계속 검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은 2011년에 늦게 줬어요. 원래 일본은 안 주기를 작정하고 얘들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99년에 동시 특허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럼 보통 특허는 1년 안에 그냥 끝납니다. 반려를 하든 거절을 하든 그냥 끝나든지 승인을 하든 하는데 이건 뭐 10년씩 5년씩 끌고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특허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고 돈 되는 특허라는 겁니다. 기존에 많은 회사들은 우리도 특허에 있다. 이건 돈 안 됩니다. 소송이 붙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특허의 내용에는 자연 치유를 가질 수 있고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질환에 대한 치료 결과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건 이건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식품 회사가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본 적도 없고 이 이후에 나온 적도 없어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손을 베었을 때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적혈구, 백혈구들이 알아서 문제가 생긴 곳에 가서 일을 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생의 코드, 인체의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제약의 힘에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R&D에 아낌없이 투자한 이 메나텍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라. 어떤 회사들이 우리가 아는 이 땡땡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한국제약의 힘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약회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파이프라인이 사라졌잖아요. 돈 들어오는 구조,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가 딱 시스템이 맞는 거죠. 과거에 병도 주고 약도 줘야 돌아가잖아. 병도 팔고 약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무너지면 어때요? 메커니즘이 깨집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가들 이불로 코로나를 발생시켰다는 말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적정의 인구가 조절돼야 되는데 많아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탑 10 안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메나텍이 8위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업 아이템이 어떤 게 과거에는 화장품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게
30개 중에 24개가 건강식품군이에요. 건강식품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품 중에서 독보적인 메나텍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잘 내가 이해가 된 걸 알리면 그건 비즈니스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메나텍이 지금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들 많죠? 쭉 오다가 요게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어. 요 카리스.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뭐 화장품에서 좀 더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이 갑자기 난데없이 9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거는 마케팅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사재기. 정상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래됐고 10년 이상 된 회사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회사를 분석하려면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위키백과에 메나텍을 쳐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학, 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 마케팅, 사회적 기업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왜 사회적 기업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회적 기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암땡은 생활용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암땡이 많은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시나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분들이 드신 분들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줄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좋긴 한데 메나텍보다는 레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법률 가이드를 다 받고 이슈해야 되는 문제를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도 뭐 메나텍이 이상한 회사라고 칭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메나텍을 다 분석했대요. 다 분석했다니 그건 과잉 섭취하면 문제 생긴다고 먹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툴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분석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어떤 장비를 통해서 뭐 시약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독성이 있는지를 판명을 해서 그게 그렇다고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회사는 사기를 치게 놔둡니다. 미국은. 한 5년쯤 지나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도 치게 하고 적절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은 이유가 제거를 안 해서 그래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큰 회사라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존 롤린스 박사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특허청의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글리코 영양소는 건강 산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분자 생물학을 연구한 박사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특허를 20 몇 년 동안 수많은 특허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메이징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관 어소시에이트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만약 이분이 굳이 그런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 시각을 뛰어넘어서 이걸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아니까 하시는 거죠. 이유는 우리의 세포 표면에 이런 당사슬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인지, 소통, 면역을 하더라. 이 8가지 당이라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 올라와야 된다. 당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이렇게 머리카락 나듯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넣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해지면 아플 거다라는 거예요. 유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암 전이에 관련된 세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수많이 나와 있는데도 많은 사람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게. 의사를 신뢰한 거죠. 물론 신뢰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엔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사슬을 초장수 노인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병도 없이? 봤더니 세포털이 많더라는 거예요. 명견 만리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정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저 털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그럼 저 털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는 뭐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인데 대부분 멍하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과학이거든요. 과학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흥민 사람들만 보는 거지 대부분 안 봅니다. 관심 없습니다. 뉴턴지 누가 보겠어요? 안 보죠. 여러분 같은 정보에 빠르신 분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고요. 이분은 홍보만 하신 거죠. 이분은 홍보만 하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세포 선물 생성, 암 이기는 돕는 8개 당 영양소. 본인은 홍보만 하고 안 드신 거지 제대로. 그랬다고 저는 보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죠.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대한 판권을 여러분 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셔야죠. 병을 치료하는 식품인데 그게 메나텍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 98년에 400억 불을 투자해서 이 분야를 연구한 제임스 펄슨 박사가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내가 팔아도 된다면 나는 한 통에 얼마예요? 15만 불에 팔겠다. 엠브로토스를 한 통을. 왜? 이 사람은 이게 생명 현상이 가장 중요한 걸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잠재성이 있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당화가 되지 않으면 세포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제품을 꾸준히 드시면 기능적으로 많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알리면 돼요. 열심히 알려야 돼요. 우리가 알릴 때 보면 우리가 주저하잖아요. 이걸 팔아야 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맞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어떻게 팔러 다닐 수 있어요? 판다면 마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89만 8,100은 시즌 14 제품을 내 차에 싣고 기름 떼서 가면 최소한 마진 10%를 붙여야 내 인건비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기름때 심지어 밥까지 사 먹여. 커피까지 사줘. 눈치 없고로 또 커피까지 사줘야 되는. 그럼 커피는 내가 사줘.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얻어먹고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팔러 왔기 내 사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89만 8,100원을 100만 원을 팔아야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비즈니스 보너스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내가 이 두 사람한테 500점 약 80만 원 정도 내가 80만 원을 써보고 이 두 사람에게 80만 원 점수가 되게끔 돕거나 본인이 하거나 하면 두 개가 만들어져서 8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4명이 되면 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58, 40 금액으로 매출로 4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매출에 첫 번째 보너스 20만 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돈이 되는지 마케팅을 풀어보라 하면 잘 못 푸세요. 그거 비교도 잘 못해.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400에 20만 원 일단 캐시백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구조를 가지고 내가 똑같이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니레벨 보너스, 단계 보너스가 있는데 우리 그룹에서는 1위라는 직급을 아주 중요한 그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제는 1위. 1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예요. 8, 8, 8, 6, 5까지 줍니다. 매출의 합에. 그 다음부터는 1씩 줄어들죠. 위에 거. 그 다음은 2가 줄어들고 1씩 줄어들고 이렇게 갑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다이어리에 넣어두시고 이제 계산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위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단계가 형성이 됩니다. 소개에 의해서 또 재구매에 의해서 4명 중에 2명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아까 8, 8, 8, 6, 5까지 맞죠? 그렇게 6, 6, 5, 4까지는 7단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단계 주면 대부분 회사는 안 줍니다. 이 메나텍은
사이드 작은 그룹의 매출의 합의 0.5%를 줍니다. 무제한으로 지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이드 레그의 매출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이 매출이 나오면 50, 뭐 10억이면 500, 100억 정도가 나면 100억으로 돼 있네요. 5천만 원. 여러분 사이드 레그의 매출이 100억이 나오면 지금 악소리 날 거예요 아마. 그죠? 7단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의한 보너스, 이 사업은 처음에는 파는 듯 하지만 시간 지나면 내가 앞에 강의도 하고 후원도 가고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있죠. 이 멘토 보너스, 추천, 그 다음에 체크 매칭 보너스가 있습니다. 멘토 보너스는 내가 이분을 추천했어요. 그럼 이분이 직급을 가게 되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ED 이상만 많이 배출하면 10만 원씩 받아요. 내가 ED 10명이 되면 이 수당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보통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리크루팅하면 10원 하나 안 줍니다.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회사에 이익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추천한 나는 부장은 뭐 줘요? 하나도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누가 가져가요?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추천하면 그분의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계속 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멘토 보너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분이 내가 추천한 분이에요. 그 추천한 분들에게 대해서 드리는 거고, 리더 체크 매칭이 제일 중요한 수당이 돼요. 리더 체크 매칭은 내 다운의 모든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내가 추천을 하든 뎁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내가 하지 않아도 또 파트너들이 뎁스하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직급을 가면 그분의 받는 수당의 20%, 10%, 10%, 2.5를 받습니다. 그럼 시스템의 복제에 대해서 들어온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이문수 사장님 오늘 해피데이 맞으시죠? 말하신 분은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말 안 하신 분은 돈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해피데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오는 소득이기 받는 건데 우리 임원숙 사장님의 소득이에요. 3,100 정도 들어왔는데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를 보세요. 제일 많죠? 1,700만 원. 그게 내 다운에 많은 사람들을 리더를 만들어내고 직급을 가게끔 도왔을 때 받는 거예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 여기 사이드 볼륨 인피니티 나오죠? 이게 아까 7단계 이하 무한 보너스가 이거거든요. 67만 원이니까 감이 잡히죠. 사이드의 매출이 1억이 넘게 나오는구나.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여기 멘토 보너스 있죠? 멘토 보너스 빵이야. 와. 나도 이제 하면서 보니까 멘토가 하나도 없는 게 멘토 보너스. 옛날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있을 거예요, 아마. 문민영 사장님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문민영 사장님 추천하고, 김신아 사장님 추천하고, 이제 여러분 좀 계시죠? 말고는 없어요. 딱 2명 추천하고, 여러분 딱 2명 추천 이까지 가면 해볼만 할 겁니다, 비즈니스가. 자, 그래서 1세대라는 개념은 다음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를 제일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암기로 외우세요. 다음 직급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가 1세대. 여기가 1세대인 이유는 다음 직급이 나왔잖아요. 그죠? SED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1세대예요. 그럼 여기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SED가 나오면 요게 2세대가 되는 거예요. SED 기준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요 밑에도 나왔잖아요. 3세대. 글로벌 보너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매력적인 게 이것 때문에 1.5% 매출을 가지고 브론즈 PD 이상 되신 분한테 매달 배당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매달 배당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회사 다녀도 못 받고 오는데도 1년에 배당 자기 잘 못합니다. 세금 때문에. 근데 이게 매달 배당 받습니다. 브론즈 PD가 지금 현재 기준은 약 100만 원.
SPDD가 200, 골드가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첫 주문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득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내가 회원가입하고 6개월 이내 한 번만 딱 할 수 있습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하게 되면 고객한테는 8만 7천 원의 선물이 가고, 내한테는 구매 금액이 몇 프로요? 10%가 캐시백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많이 추천하고 내가 커스텀팩을 많이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요거를 보통 80만 원 정도로 해서 해보니까 89만 8,100원짜리라니까 세금 빼고 다 하니까 7만 3천 원? 4,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만들어져요. 그게 여러분 만약 10개를 이렇게 했다 치보세요. 그것만 70만 원 넘는 수당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유자개혁을 했을 때, 신규 유자개혁을 했을 때 골드 1 이상 100만 원, 신규 PD 유자개혁은 200만 원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를 볼게요. 이게 내가 SED가 평균적으로 115만 원 정도 된 분을 두 분을 만들면 골드 1위. 골드 1위 두 분을 만들면 PD가 됩니다. 400 이상이 나오죠. PD 두 명이 되면 브론즈 2명에서 이제 실버 PD까지 갑니다. 이거는 구조에 따라서 수당이 좀 달라집니다. 이 물결 표시한 거는. 이게 인쇄연금 상속처럼 시스템 소득이에요. 내가 다 팔지 않고 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골드 1위는 200만 원 이상 받는 건 마케팅 이해하고 열심히 시스템 조인되면 1년이면 가능합니다. PD는요 3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평균은 3년 7개월이거든요. 브론즈는 5년 2개월입니다. 회사 평균에. 그 여러분 5년 동안 비즈니스에서 약 1억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쉽지 않은데 맨하텍은 가능합니다. 왜? 회사에서 평균을 제시해 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깊숙하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누구나 이까지 가실 수 있어요. 두 줄이잖아요. 원레거, 투레거. 두 개의 바이너리 형태인 것 같은데 두 개로 이 정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동 주문을 통해 가지고 500을 만들어도 돼요. 자동 주문을 여러 명을 만들어서 프리퍼더를 만들어서 내가 500을 채워도 돼요. 내가 150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500을 채워도 500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든 어쨌든 500, 500을 3명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1500점이 되네요. 실제 지급한 거를 보니까 올해 7월 15일 날 받은 디렉트 수당이 20만 6천 원 정도 나왔어요. 세금 빼고. 많이 받죠. 근데 여기는 내가 첫 구매도 안 했어. 내가 첫 구매하면 어떻게 돼요? 15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SD는 2,500점입니다. 이건 그냥 쭉 파서 거의 57만 원 정도 들어와 있죠. 요 구조인데 아까 400만 원 매출이잖아요. 400만 원 매출에 이 정도 첫 구매 보너스도 있네요. 그죠? 해서 이렇게 나오면 훌륭한 거죠. 그래서 내가 SD가 된 것처럼 요 4명의 구조가 된 것처럼 요 좌우에 요런 구조로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위가 됩니다. 그럼 1위 수당을 저렇게 가면 71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71만 5천 원 정도는 옆에 있는 센텀 스퀘어에 한 달에 달세가 한 60만 원 정도 돼요. 저거는 유지 보수해 줘야 되죠. 맨날 신경 쓸 거 많죠. 근데 여러분 시스템에 의해서 이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첫 팩 주문 보너스가 한 건이야. 8만 1,000원 정도니까 한 건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내가 다 했다고 치보세요. 12개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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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여기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수당이에요. 결국 내가 액션을 많이 하고 만들어가면 이 1인데도 수당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왜 되느냐? 이걸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는 ED 플랜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더 내려가면 SED가 되거든요. 만점 이상이 되죠. 이번 쭉 보면 첫 구매 보너스 똑같잖아요. 멘토 보너스가 50만 원이에요. 자, 멘토 보너스가 50만이라는 의미는 이분이 ED를 몇 명이 했다? 5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SED인데도 아까 내가 115만 원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은 이분은 리더 체크 매칭하고 인피니티는 없죠. 당연히 유니레벨 보너스가 굉장히 멘토 보너스가 크기 때문에 이분 수당이 높은 거예요. 187만 원. 대박이죠. 만점 이상 했는데 이 정도 수입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한 번 더 내려가서 골드 1위가 됐다. 랭커 보너스까지 받아서 370만 원. 2만 점. 2만 점은 곱하기 1550 하면 매출로 하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 매출액에 370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데 없습니다. 게다가 고객이 이걸 먹고 감동하잖아요. 감동하다 못해 기절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 좋아서 평생 먹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제해서 PD로 갔을 때 점수는 63,000점인데요. 여러분 점수 곱하기 1,550 하면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보너스가 620만 원 됩니다. 결국에는 체크 매칭,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내고 여러분 그분들을 복제시키는 비즈니스입니다. PD만 돼도 여러분 이 사업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다 세금을 다 떼니까 6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회사 분포도를 보니까 직업 분포도에 메나텍이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0.5%예요. 퍼센테이지 낮게 보이지만 타사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배수로 하면 5배 많아요. 얘들보다 5배 많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회사가 굉장히 수당을 합리적으로 잘 줄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놨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1년에 50만 원 미만 받으신 분이 많은데 안에 맨하탄 50% 정도 돼요. 이건 50%는 그냥 단순 회원이겠죠. 비즈니스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전부 다 여기 좀 가게 하겠죠. 그죠? 작년 기준을 보니까 메나텍이 8위를 하는데요. 평균 수당을 봤어요. 얘와 얘들은 지금 100만 원대 초반이에요. 메나텍이 압도적이에요. 얘는 아까 화장품 있죠.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뭐하냐? 임의로 만든 거예요. 여기 저 밑에 한참 밑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온 거니 임의적으로 만든 거니까 정상적으로 마케팅해서 인당 수당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는 메나텍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암웨이의 최고 덱스터 예거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메나텍보다 훨씬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6위 하신 분도 7천만 불을 받았는데 7위 한 분이 레이 로빈슨입니다. 메나텍 1호 사업자입니다. 이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보상 구조가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똑같다면 여기 등수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왜? 업력이 작기 때문에. 게다가 여행 프로모션까지 있죠. 여러분 올해도 코리아 매너페스트 11월 달에 하잖아요. 그 행사에 왜 오셔야 되냐면 여러분 거기 와야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리더자의 스피치도 있고 이 여러 상황을 극복해서 꿈을 이루신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 거기 있어야 그 자리에 있어야 다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박수만 치고 있었거든요. 밑에 박수 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수 안 치고 바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도 꼭 오시고요. 두바이 서밋 갔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뭐냐면 연출한 거예요. 연출.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출한 거예요. 그 무슨 영화였죠? 그게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이 왕궁 호텔 들어가는 것도 숙박권이 있어야 들어가. 그냥 못 들어가 얘는. 아예 이렇게 가 있고요. 밤에는 저렇게 놀았고 낮에는 이렇게 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너무 햇빛이 강해가지고 한 10초 있으니까 바로 익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나왔어요.
회사는 M5M 운동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저희는 지금 800명 후원하고 있고요. 컴패션에도 뭐 800만 하면 신문에 나올 겁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은 모르게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 800명. 우리 그 조련사님 몇 명이죠? 1600, 2400? 2400. 훌륭하시죠? 우리가 500만 명의 회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게 우리 가지고 있는 미션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인 거예요. 우리 지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플랫폼 TLP를 가지고 3년에서 5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요. 전혀 인생에서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결국 해내는 자와 해내지 못하는 자는 구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건 생각의 게임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계속 앉아서 난 시스템대로 할 거야 하면 그분 성공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맞다 이러면 그분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줘도 그분은 시스템대로 안 할 거예요. 핑계만 댈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평생을 다해도 마르지 않는 뭐를 해야 되냐, 샘물처럼 분출되는 자산을 가지는 것이다. 기존에 샘물처럼 분수는 안 되고 샘물처럼 열이 받고 회사 가서 집에 오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유튜브나 보고 생산성 없는 인생을 살던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지원 그룹이 개발한 이 엄청난 컨텐츠를 통해서 네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여기 오면 많은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걸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된 그룹과 함께 여러분 정상에서 만나고 사막이고 육지고 바다고 우리 함께 여행 다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